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여부 언어 재무제표에서 회계의 순환과정이라는 파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의 순환과정은 이미 이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재무지표는 기업의 활동의 결과를 화폐 단위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지표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금액의 증감을 통해서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을 것인지를 유추하는 데서 기업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재무상태표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이 들고 있는 현재 재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을 나타내고 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재무상태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재무상태표 안에는 현재 재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으며 타인 자본, 타인의 청구권과 자기 자본, 자신의 그 주주들의 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는 장기 채무 이행 능력과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을 살펴보려고 하면 현재 올해 안에 한 해 안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얼마인지를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가 있죠. 유동성 차입금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또한 그 금액과 함께 보유 현금 예금의 금액을 자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유동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단기 차입금보다 보유 현금 예금이 크면 유사시에 단기 차입금을 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장기 채무 이행 능력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타인 자본이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타인 자본을 먼저 지급을 하고 남는 거에 있어서 자기 자본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자본이 버퍼 역할을, 완충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장기 채무 능력을 바라볼 때는 총 차입금의 구성이 약 자산의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본의 그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면 유사시에는 자본을 가지고 장기 채무의 도래분을 끄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상 레버리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업 실체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재무 상태표가 그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면 손익계산서는 한 해 동안 그 이익을 내서 얼마를 벌어왔는지 바로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손익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외상으로 깔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회수된다면 이런 정도의 순현금흐름을 낼 것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달성된 순현금흐름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이익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 부가 증가한 증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이익 임여금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는 곧바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즉 기초자본, 전기의 재무상태표가 기초자본을 나타낸다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늘면 그게 합산이 되면서
기말 자본은 이전 재무상태표에 자본 더하기 이번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액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흐름표는 기초현금에서 기말현금까지의 현금 흐름의 변화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전 재무상태표의 현금이 바로 현금흐름표의 기초현금이 되겠고요. 현금 흐름의 변화 과정을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눠서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기말에 남는 현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금번기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의 보유 현금 예금이 바로 기말 현금 예금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3자가 연관돼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변동표는 되게 주식 분석이나 채권 분석과 같은 부분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의 거래 내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자본의 거래 내역이라는 것들은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에서 일부를 배당을 하고 남는 부분을 적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과 적립에 대한 사항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주가 유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통해서 기업과 거래를 했다라면 그런 유상증자, 유상감자, 그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배당에 관련된 거래 내역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변동표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을 분석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자본변동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 상태라고, 재무 상태표가 재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 말에 재산 상태가 있는데 금년 말에 재산 상태가 나와서 금년 말에 재무 상태표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이 늘든 줄었든 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늘죠. 여기 전년 말에 비해서 금년 말이 늡니다. 이때 는 원인, 특히 재산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자본이 는 원인은 당기순이익이 될 거고 그 당기순이익이 나타난 원인을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세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된다. 바로 기초이익잉여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이 기말 이익잉여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이 없다라는 전제고요. 예,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의 관계는 기초 현금이 있을 거예요. 현금 예금 있지 않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게 바로 현금흐름표의 기초 현금이 되고요. 여기에서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 투자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 재무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이 합해지면 기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는 같아야 되는 거죠. 바로 기초현금이 기말현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금흐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변동표의 경우는 기초이익잉여금에서 당기순이익이 반영돼서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하든 적립을 하든 그 처분 내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초이익잉여금과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 변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말 이익잉여금이 남겠죠. 금년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합산액이 바로 자본변동표의 기말 이익잉여금하고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시면 재무제표 간의 역학관계와 연결고리들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하나를 놓고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를 각각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흐름표는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해서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말의 현금으로까지 해서 재무상태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를 우선 보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내역을 손익계산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 내역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하는 방식으로 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언어이자 기업 활동을 화폐로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그 결과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한 금액의 증감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본원적인 활동들을 했었고 어느 부문에서 잘하는 장점이 있거나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계 후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간의 그 연결고리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지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지금 말씀드린 회계 순환 과정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 라면은 이미 이전 강의에서 다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대한 이해가 약간 미진하신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 회계 순환 과정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전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에 대한 강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